남자의 방. 조화진. 시장을 잔뜩 보아서 차에 싣고 집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직진을 해버렸다. 집에 가서 저녁을 지어야 하는데. 남편은 어김없이 퇴근에 돌아왔을 것이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와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해버렸다. 그때 그녀가 집으로 가는 시간이 황혼역이어서 눈앞에 펼쳐진 선홍빛 노을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려 끝없이 달려갔다고 나중에 말한다면 남편과 아이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대개는 엄마가 센티한 소녀인가요? 당신 미쳤구만. 그까짓 노을이 무엇라고. 그녀를 타박하고 어이없어 할 것이다. 사랑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 아닌 당신이라 해도 이젠 가슴에 물기가 말라버려 퍼석거린다 해도 식구들이 다 빠져나간 오전 한때 집안을 말끔히 치워놓고 텅 빈 수화기를 내려다보며 아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날이 있기도 할 것이다. 아니면 햇살 따순 오후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 카페 앞 둔덕 어디쯤을 바라보는 순간 불현듯 눈물이 글썽여지며 격한 감정에 가슴 저미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여자 나이 40 언저리란 그런 것이다. 순수와 열정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도달하지 못할 회한에 겨워 마감할 생의 예후란 얼마나 가엾은가. 격정 앞에 무릎 꿇는 생이라면 싸늘한 찬바람을 맞으며 산다 해도 어떨 것인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곧게만 펼쳐진 인생길에서 벗어나 구부러지고 조붓한 소롯길로 들어가 보고 싶은 때가 있을 것이다. 그 길이 설령 잘못 들어버려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다 해도. 아침이면 집안은 한바탕 태풍이 불어닥친 듯 난리도 아니다. 방이 3칸인 아파트는 방마다 홀랑홀랑 벗어놓은 잠옷에 침대 밑으로 떨어진 이불이며 휴지 조각에 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거치적거리는 머리카락이며 목욕탕에는 축축한 수건과 비누거품이 녹아 형체가 쓰러지기 직전의 아이스크림처럼 타일 벽이며 욕조에 흘려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얌전히 앉아있는 물건이 없을 정도다. 치약 뚜껑은 따로 떨어져 바닥에 뒹굴고 목욕탕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울은 치약 거품이 튀어서 눈송이가 내려오다가 멈춘 듯한 형국이다. 누가 사는 걸 전쟁에 비유했던가. 하라는 매일 세면대와 변기를 닦는 일만도 만만치 않다. 목욕탕 타일 바닥에 반바지 민소매 티만 입은 채 쭈그리고 앉아 수세미에 락스를 묻혀 세면대를 닦고 변기를 닦고 타일 틈새에 낀 때를 손톱을 세워 닦아낸다. 대강 보면 희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하란의 눈으로 보면 어김없이 거무죽죽 때가 끼어있는 것이다. 수세미에 젓가락을 꽂아서 타일 틈새를 차례대로 후벼 파고 나면 1시간이 좋게 넘게 걸린 적도 있었다. 요즘 들어 하란은 신경질이 늘었다. 불 때는 왜 이리도 잘 끼는 거야? 타일 틈새에 물때 끼는 게 꼭 제 가슴에 응어리져 켜켜있긴 이끼처럼 앙금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하라는 남편이 옆에 있어 당장이라도 대들어 한 소리 하듯 입술을 이죽거리며 중얼거린다. 그러나 하라는 표정과는 달리 샤워기를 틀어서 거울부터 천천히 헹궈 나간다. 탁한 회색 비누 거품이 수채구멍을 빙 돌아 그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하라는 문득 희열을 느낀다.
앙금을 버리고 나면 속이 덩 비어버리듯이. 하라는 바닥을 다시 찬찬히 살핀다. 부분 거무태태한 물때 찌꺼기가 아직도 있다. 다시 수세미에 젓가락을 끼워 파내듯 문질러댄다. 속이 좀 후련해져 온다. 매일매일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하는 일이건만 거울 표면은 물방울이 곰보 자국처럼 박혀서 닦아도 지지 않고 얼룩이 희끗희끗한 채 숭하게 박혀 있다. 거울에 튄 물방울은 제때 지우지 않으면 곧 얼룩으로 무늬를 새겨버려 다음에 아무리 닦아도 다시는 원래대로 되지 않았다. 마치 문신이나 고아옷처럼. 하라는 맑아토록 헹궈낸 끝에 물방울이 방방 맺혀있는 거울이며 세면대 변기 뚜껑을 다시 마른 걸레로 물기 하나 없이 말끔히 닦아낸다. 누구든지 보송하게 앉아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평생 그녀의 의무인 것처럼. 타일과 타일 사이 홈의 시커먼 때를 수세미에 빨래비누를 묻혀 꼼꼼히 닦는 일을 1년 365일 한양 되풀이하고 있건만은 집안을 치우고 또 치우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은 영 내키지 않는다. 아니, 그냥 무심히 앉아서 멍청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다. 이틀만 그 짓을 하지 않아도 때가 끼어 더러워지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니 참 세상의 일이란 꼼꼼히 쓸고 닦고 하는 시간이 낭비 같고 쓸데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문드문 들곤 하던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아니, 집안의 자잘한 일들이 지겨워서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가버리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되도 안 한 5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도 화장실 청소를 다 해놓고 나니 표백된 것처럼 하란의 가슴으로 개운함이 차오른다. 한때는 그 일들이 재미있어 죽겠을 시절이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다 지나고만 아이들이 한참 어릴 때의 일들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소란스런 아침 시간을 동동거리며 아이 둘을 유치원에 미술학원에 보내고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워놓고 나면 맑아진 유리창을 보는 것 마냥 새로워지고 자신까지도 완벽하게 헹궈진 기분이 들었었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나면 심심하기도 했다. 그 심심함마저도 은밀히 즐기며 자글자글 행복감에 젖어 있는 자신이 몹시도 대견스러워 혼자 빙긋 웃기까지 하던 하란이었다. 가스레인지에 찬물을 올려놓고 뽀글뽀글 찬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FM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으면 더 이상의 행복은 없는 듯 여겨졌다. 베란다 천장에 매달린 빨랫대에 빨래를 희디희게 빨아 널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다. 몇 개 되지 않는 화초에 정성스레 물을 주고 물수건으로 화초 잎을 닦다가 잠깐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투명한 푸른색이라니. 하늘하늘 늘어뜨리고 있는 거실의 흰 레이스 커튼과 하늘빛은 화하니 조화를 이루고 손뭉치 같은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꾹 차오르곤 하던 그런 설레임들. 그러나 언제부터였을까? 하라는 늘 삶을 우회하며 사는 듯한 기분에 빠지곤 했다. 이런 것이 아닐 텐데. 사는 게 그날이 그날 같고 햇빛 널린 창밖을 내다보면 권태가 덕지덕지 내려앉은 것 같고 그녀가 서 있는 자리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마치 양지에 앉아 하품이나 해대는 노파의 이미지처럼 지루해져 몸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하란 스스로도 참으로 알 수 없는 징조가 아니었을까. 꿈속처럼 지난 일이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곤 하던 것이 차라리 차르륵 쏟아지는 햇빛을 타고 일렁일렁 들판으로 쏟아내기나 하였으면. 베란다에 늘어놓을 화분도 하라는
언젠가부터는 싸우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희망도 절망도 없는 날들. 존재감의 부재. 까맣게 잊고 산 꿈, 설레임, 예감. 그런 단어들. 그랬다. 흐르는 물 속에 잠겨 있어서 고개를 받고 들여다보아야만 제대로 형체가 보이는 돌멩이처럼 하란의 존재 또한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하란이 할 일이란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만 너태처럼 쌓여가는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고 물속의 돌멩이처럼 흐릿한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심드렁함은 어쩌면 한낮 골목길에 어슬렁대는 개의 이미지와 조금도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아파트 이웃에 나이 비슷한 여자들과 매일같이 모여 수다를 늘어놓거나 함께 쇼핑을 가거나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다. 유치원 엄마들의 자모회에도 가보았자 남편 얘기, 아이들 얘기뿐이고 옆집 여자나 위층 여자나 한결같이 잘난 체에 얼굴은 또 얼마나들 가꾸어대는지 그네들만 보고 있어도 하라는 주눅이 들고 땀에 젖은 옷처럼 어깨가 축 처졌다. 목욕탕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그릇들은 식탁 위에 제멋대로인 채 늘어니 놓여있다. 먹고 난 밥상처럼 너저분한 게 또 있을까. 찌개 국물이며 김가루며 먹고 난 밥 공기에 붙어있는 말라붙은 밥풀 하며 탁하게 수저만 놓고 구정물로 흐려놓고 간 미꾸라지처럼 다들 집안을 쏙 빠져나가고 난 다음이니 하라는 수돗물을 흘리며 느릿느릿 아침 먹은 설거지를 한다. 그릇들을 씻다 말고 개수통 위에 조그맣게 난 부엌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아파트 10층에서 내려다보는 사물들은 늘 멀미가 날 듯 아슬아슬하고 흐릿하다. 속까지 메스꺼리며 울렁울렁해 온다. 하라는 밖을 내다볼 때마다 고층 아파트 체질이 아니라고 고층 아파트로 이사 오는 게 아니었다고 투덜대는 게 이제는 관용구가 되어버렸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학군이 좋다고 소문난 새로 분양받은 이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아이들도 각자 지들 방이 생겼다고 신나하고 남편 또한 전셋집 신세 면했다고 누구보다 좋아하던 그들 가족이었다. 그러나 하라는 얼마 못 가서 철진한 잡지를 보는 것처럼 곧 따분하고 무료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에든 금방 실증을 잘 내는 하란의 성격 탓도 탓이었다. 지난번 살던 집은 평수가 작은 저층 연립이었지만 1층이어서 거실에 앉아있으면 단풍나무며 자잘한 꽃나무들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관찰하는 것도 그녀에게는 하나의 소일거리이자 취미가 되어 있었다. 하라는 지나가는 사람들 관찰하는 게 재미있었다. 그녀는 앞 베란다로 통하는 거실장 옆 세시 문턱 안쪽에 아예 쿠션을 갖다 놓고 앉아서 어떤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지나가는지, 바지는 길이가 적당한지, 구두는 옷과 어울리게 신고 있는지, 핸드백은 요즘 유행하는 크기인지, 또 헤어스타일까지 꼼꼼하게 보고 저 블라우스에는 무릎 길이의 스커트가 어울릴 텐데, 저 스커트에는 단정한 로퍼가 좋을 것 같은데, 낱말 맞추기 퀴즈 빈칸을 하나씩 메꿔 나가듯 일련의 게임 같은 일들을 그녀는 무척이나 흥미롭게 했다. 아, 저 여자, 지나가는 여자는 큰아이가 다니는 해바라기 유치원 원장이다. 언제나 세련된 의상에 날아갈 듯이 머리를 드라이어로 고정시키고 어디 하나 흐트러짐이 없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좀 빠져 보인다. 하라는 그것을 단박에 느낀다. 여자는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며 걸어가는 폼이 평소의 분위기에서 이탈했다. 무릎 길이의 스커트에 앙상블 카디건이 조화롭고 얌전해 보이기는 하다.
유치원 원장으로서는 불시에 누구를 만나든 단정하고 점잖아 손색이 없는 차림새다. 머리는 중간 길이의 단발에 자연스럽게 층을 내서 끝부분만 컬을 만게 도시적이고 세련되었다. 문제는 여자의 구두다. 여자의 몸을 받치고 있는 뭉툭한 뒷굽의 구두가 촌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굽이 가는 하이힐로 바꿔 신는다면 한층 날아갈 듯 가벼워 보일 텐데. 그렇지만 저 스커트 길이에는 발목을 감싸는 숏 부츠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굽이 높고 뾰족한 구두는 자유다. 하라는 진행한다. 나오다 보니 바쁜 마음에 그냥 아무 구두나 신고 나왔을 테지. 현관의 거울 앞에 서서 1분만 이것저것 신어보고 의상에 맞췄다면 나와서도 미진한 기분이 들지 않을 텐데. 하란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밖에 풍경에 넋을 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미술학원에서 돌아와 배를 누르고 집안은 당장 자박자박 잔잔한 소음 속에 오후로 넘어가 저녁때가 되곤 하는 것이었다. 하란의 아파트에서 4차선 큰 대로를 지나면 지금 하란이 눈길을 주고 있는 소규모의 공원이 있다. 공원에 이제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연두빛 나무들이 뭉텅한 한 폭의 수채화로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다. 이제 푸르러지기 시작한 가로수며 공원의 작은 나무들이 연두색에서 초록으로 막 넘어가는 과정인 듯 보기만 해도 싱그럽고 알싸하다. 연초록이 눈이 아리도록 풋풋해 보여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공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다. 하라는 설거지를 끝내고 물기 묻은 손을 타월로 탁탁 두드리며 텔레비전을 켠다. 40대의 중년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다. 나무 토막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부의 표정이 하라는 지레 답답해 온다. 마치 청문회에 마지못해 끌려나온 잘못을 저지른 정치가처럼 잔뜩 졸여 굳어있는 저들의 표정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리 재미없는 낯빛을 하고 있담. 40대의 여자가 말한다.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심증은 있는데 딱 잡았대요. 40대의 남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오해라고. 나가면 여자들이 사족을 못 쓰기는 해도 바람은 안 피웠다고. 이마에 주름까지 잡아가며 딱 잡아댄다.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들어가며. 하라는 40대의 남자 말이 맞는 것 같다. 40대의 여자는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고 휴대폰 내역서를 떼어봤는데 한 곳에만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었더라고. 이건 뻔할 뻔짜 아니냐고. 본인이 아니면 안 떼어주는데 어떻게 떼어봤대요. 재주도 좋아. 사회자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한다. 일당 2만 원씩 받고 새벽잠 설치며 나와 앉았을 방청석 아줌마들이 깔깔대며 웃는다. 하라는 이번엔 여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40대의 남자는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 절대로. 맹세코 바람은 안 피웠다고. 돌멩이 보듯 여자를 본다고. 40대의 여자가 말한다. 전화를 걸어 상대 여자를 만나보았는데 혼자 사는 여자더라고. 혼자 사는 여자 말이 잘해줘서 몇 번 만났는데 모텔에는 딱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이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혼자 사는 여자 입으로 말했는데도 그래도 아니냐고. 40대의 남자는 그래도 아니라고 한다. 세상이 바뀌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사회자인 이상벽이 둘이 한 방에 있다 들켜도 잠만 안 잤다고 뚝 잡아떼면 할 말이 없다더라고. 증거가 어디 있냐고. 잠잔 것 보았냐고 그렇다면서요 하고 뭉친다.
40대 남자가 슬며t 누그러지며 딴청 부리듯 은근슬쩍 태도를 바꾸어 말한다. 동정이 가서 도와준 것밖에 없다고. 혼자 사는 게 안 됐어서 보험 하나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그러나 40대의 여자는 손까지 회회 내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분명 같이 잤을 거라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자기가 무슨 바보 천친지 아느냐고. 벌써 몇 번째인데 이젠 참고 살지 않겠다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찍어 누르면서 진저리를 치고 있다. 40대의 남자는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자지는 않았다고. 자는 것 보았냐고. 하라는 주부 대상 아침 방송이 끝나자 컴퓨터에 스위치를 넣는다. 40대의 남자와 40대의 여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마지막에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이금희 아나운서가 읽어주고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을 상품으로 타고 프로는 끝이 났다. 하라는 컴퓨터 자막이 나오는 순간을 이용해 오늘자 조간신문을 펼쳐든다. 오늘의 운세는 그녀가 제일 먼저 보는 난이다. 오늘의 운세도 좋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새 문서를 받는다고 한다.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는 여자가 귀인을 만날 일도 없고. 하라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는다. 채팅에 클릭을 하자 여기저기서 아는 체를 해온다. 잘 계셨수. 만나서 반갑네요. 귀부인님 며칠 안 보이대요.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들 또한 많기도 하다. 하라는 결혼한 지 15년째가 되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을 때 생각해보니 아이들 얘기, 시댁 얘기, 친정 얘기 아니면 남편과 별로 할 말이 없어졌다. 결혼한 지 13년쯤이 되었을 때는 키스를 하지 않고도 섹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돌연 상기되어 하란을 놀래켰다. 하란은 남편과 키스를 한 지 언제적인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아예 처음부터 남편과는 키스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고도 섹스가 가능하다니. 하라는 그 생각을 하자 몸에 수분이 빠져나간 것처럼 갑자기 목이 말라와서 얼음물을 한 컵이나 들이켜야 했다. 그러나 키스를 하지 않고도 섹스는 가능한 것. 하란의 부부 사이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하란은 언젠가부터 남편과 섹스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빨리빨리 치러내는 운동장의 가드 섹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시작할 때를 어림잡아 남편이 욕실에 들어가 씻는 소리가 들릴 때 시계를 보니 10분이 채 안 된 적도 있었다. 1부터 100까지 하나 둘 세다 보면 100에서 끝날 때 걸리는 시간처럼. 언제쯤 광기 어린 설레임으로 밤을 기다리고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을까? 몸을 공벌레처럼 말고 그의 다리 밑에서 깊고 홍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오기는 할까? 남편과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밥을 먹고 둘만 있는 작은 방에 남겨지자 남편이 막간을 이용해 너무나 세게 안았기 때문에 몸이 으스러지는 줄 알았다. 처음으로 남편과 보낸 밤은 마치 폭풍우 같았었다. 애정이란 믿을 게 못 돼. 내가 일이 될 줄 알았겠니?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 미나는 잠이 안 온다며 밤늦게 전화를 걸어와 마치 고해성사 같은 비밀을 쏟아놓았다. 미나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뜸하더니 곧 다시 소식을 물어왔었다. 나 사실은 애인이 있었다. 하라는 맑은 날 비옷 입고 나타나듯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했다. 내가 이혼했던 건 진정 그와 만나기 위함이었어. 남편의 바람기를 이용했던 거라고.
그에게 떳떳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이야. 하라는 미나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했다. 그때 미나는 동인전을 연다고 한창 들락거렸던 화실의 화가가 사실은 자기의 애인으로 현재 진행 중이었으며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사귀고 있었다고 하란에게 깜짝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란은 미나가 말한 순간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미나의 고백을 듣고 난 후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만큼이나 미나에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는 미나의 조근조근한 설명이 이해가 됐던 참이었다. 그래서 이혼한 걸 후회라도 한단 얘기야? 지금에 와서? 후회 쪽은 아니지만 그래, 돌이키고 싶지도 않아. 미나가 말끝을 흐린다. 그때의 너의 결심에 승복했으면 되지 않았어. 하라는 미나의 말 흐림에 무언가 좋은 쪽으로 말해주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하라나. 미나의 음성이 녹아가는 설탕처럼 눅진해진다. 하라나, 나 외로워. 애정이란 믿을 게 못 된다면서. 그건 그거고. 하라나, 나 있지. 애인 하나 만들까? 몸만 만나는 애인. 미쳤구나. 넌 몰라. 넌 내가 아니잖니. 그래. 그렇지만 네가 누굴 받아들이기가 쉽겠니? 미나 입에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다니. 미나는 남녀 사이의 핍진한 환멸을 알아버렸다고 했다. 남은 건 걸레 조각같이 너덜너덜한 환멸뿐이었다고. 그때 남편과 이혼하고 화가 애인도 떠나버렸다고. 마른 삭정이같이 는적대던 양쪽 끈을 다 놓아버리고 물기 하나 없이 살았을 미나였다. 그러나 하라는 미나의 입에서 저항 없이 나오는 지리멸렬한 삶이 사실은 칸칸이 욕망을 저장하고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닫고 이해되는 것일까. 그러자 하라는 허겁증 환자처럼 휑흑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편은 마치 하란의 오빠와 남동생처럼 혈육 같아졌다. 어느 밤 하란이 거실에 TV를 끄고 침실로 들어가자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입을 들추는 소리 때문에 남편이 깨게 될까봐 두려웠다. 잠귀가 밝은 남편은 깨어나 그녀의 몸을 더듬을 테고 그러면 남편과 승강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짜증스러웠다. 그냥 곱게 조용히 잠들고 싶었다. 하란이 침대 속으로 살 들어가자 남편은 여지없이 베개 밑으로 팔을 뻗어왔다. 이어 남편이 슬쩍 다리를 걸쳐온다. 콧바람이 거슬린다. 입에서는 덜 가신 음식 냄새에 여운도 묻어난다. 한번 하자. 남편의 입에서 잠꼬대 같은 비음이 새나왔을 때 하란의 입에서는 불에 댄 듯 거침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가족끼리도 그런 거 해? 하란은 말을 뱉고 나서 무안해졌지만 진심이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하란은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졌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공상하는 시간도 늘어갔다. 그냥 혼자인 것이 편하고 홀로 오래 길들여진 아이처럼 자폐아적인 시간을 즐겼다. 하란의 집은 마치 쓰레기 하치장같이 너저분하고 발디딜 틈 없이 되어갔다. 하란은 매일처럼 낮잠을 자거나 사이사이 비디오를 빌려다 보거나 했다. 낮잠을 자면서도 마치 밤잠처럼 몇 시간씩 잘 적도 있었다. 잠은 하란에게 유일한 취미였고 비상구였으며 잠자는 시간은 그녀가 깨어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몽롱하게 술에 취한 듯이 지낼 때도 있었다. 이웃집 여자가 벨을 눌러도 모니터만 확인하고 열어주지 않았다. 차츰 낮 시간에 벨을 누르는 사람들이 없어져 갔다. 커튼을 걷고 베란다 문을 열 때도 있었지만 재생시키지 않은 슬로우 버튼을 눌렀을 때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밤이면 똑같은 채 위로 무미건조하게 섹스에 응했다. 그것은 마치 졸려 죽겠다는 표정을 지을 때처럼 의미 없는 몸짓이었다. 섹스는 아침에 일어나 이 닦고 배설하는 하나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일도 일주일에서 2주일로 한 달로 건너뛰어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하란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자 혼자서 힘을 쓰다가 왜 그래? 재미없잖아. 하고는 침대에 엎드려 금방 잠이 들어버렸다. 하란은 시계추처럼 잠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죽여나갔다. 미나는 하란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하란은 느려 터지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고 미나는 막 올라온 죽순같이 여리고 말랑말랑하며 여성적인 성향이 강했다. 하고 다닌 차림새나 스타일, 외모에서 풍기는 취향은 달랐으나 그러나 두 사람은 잘 맞는 편이었다. 오래 뜸을 들이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하란 쪽이었고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고 먼저 발설하는 쪽은 미나 쪽이었다. 하란과 미나는 오래 사귄 친구 사이였으나 서로의 남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점이 둘의 공통점이기도 했다. 미나는 하란과는 다르게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애초부터 낮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혼하기가 훨씬 쉬웠을 수도 있었다. 이혼율이 40%에 육박한다는 통계 수치도 미나의 이혼에 한몫했을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하란이 보는 미나의 이혼은 갑자기 30억에 당첨된 복권처럼 급습적이고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때 하란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듯 놀랬으나 실망하거나 미나를 불쌍히 보지는 않았다. 이제 이혼 따위는 더 이상 숨기고 손가락질 받아야 하며 여자의 잘못인 양 쉬쉬 하는 시대는 지나 있었고 더구나 미나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속을 무던히도 썩여야 했던 것을 알던 하란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미나는 이혼하고 나서 친정이 있는 인근 시로 옮겨가서 살고 있었다. 미나는 가끔 하란이 있는 도시로 와서 함께 영화를 보고 하란이 끓여주는 애호박과 버섯과 다진 파가 잔뜩 든 칼국수를 먹고 가기도 했다. 미나는 하란과 만나면 가끔 이런 말을 했다. 누구도 믿지 않아. 나도 나를 서글프게 바라볼 때가 있는데 누굴 믿겠니? 남녀 사이의 애정이란 이를테면 안개 같은 것이지. 거치고 나면 말짱하잖니. 안개를 배경으로 깔고 보는 세상이 신비스럽듯이 누구나 다 끝에 가서는 추저워지거든. 가장 인간답게 말이야. 근사한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해. 누구나. 미나의 눈빛은 마르고 공허해 보였지만 또한 차가워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다. 그럴 것이다. 비닐막을 한 겹 치고 보는 세상은 다를 것이다. 이제 미나는 아무도 믿지 않으며 무얼 믿고 목숨 걸 만큼 소중한 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란은 화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고 미나 또한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미나가 말한 환멸의 주범은 화가일 테니까.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다. 하란은 바닷가 벼랑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하얀 회벽을 한 찻집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수염을 기르고 어깨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남자가 기타를 치며 아득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한때는
하란 또래들이 열렬히 추종했던 이제는 늙어버린 남자 가수였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우막살이 집 한 채. 아득히 먼 옛날 바다에는 인어가 살고 고기잡이 배를 타고 떠난 늙은 아버지는 해가 져도 돌아올 줄 모르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가수의 모습은 해진 바짓단처럼 낡았지만 아직 목소리만은 아름다웠다. 그 어느 때 상자를 모으던 날들, 상자 속에 들어있던 낯선 이름들, 단어들, 지금은 누군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편지의 발신인들,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러나 이제는 얼굴조차 잊어버린, 한때는 목숨같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함께 갔던 늦가을의 텅 빈 시골 교정, 그 운동장 한 구석을 채우고 있던 두 그루의 커다란 은행나무, 은행나무 밑에 녹슨 수도꼭지, 어딘지 알 수 없던 시골 간이역, 벽의 낙서들, 그 간이역을 그냥 지나치던 열차. 언제나 간발의 시간 차이로 어긋나 버리던 친구와의 약속. 약속을 놓치면 들르곤 했던 무아 음악실의 구석자리. 산울림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번화가의 구두거리를 헤매며 무엇을 생각했던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한때나마 꿈이 있었고 바람소리를 들으면 불안하게 서성였었고 시간마다 우편함을 열기 위해 슬리퍼를 꿰차던 어느 날 그 모든 소리들이 하란의 시야 속에서 일시에 암전되어 버렸듯이 시간은 세월이 되어 깊고 넓은 바다 물살에 떠밀려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바람 불고 춥던 날의 저녁.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남겨둔 날이었다. 눈은 오지 않았고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지만 불빛만은 황홀했다. 하란의 남편은 외국 출장 중이었다. 느닷없이 미나가 들이닥쳤고 하란은 미나에게 떠밀려 모처로 갔다. 산속에 있는 집이었다. 미나의 지인 소유 별장이라고 했다. 여럿이 모여 있었고 하란도 본 적이 있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두엇 끼어 있었다. 한숨배 술이 돌아가자 스스럼이 없어져 갔다. 누군가 크게 외쳤다. 새로운 날들을 위하여. 날이 밝으면 새로운 날이 마치 쭉 뻗은 하이웨이처럼 탄탄대로로 열릴 수 있으리라는 말투였다. 과연 그런 것일까? 하루 한 번씩 새날은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던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 거역하기 힘든 세월의 물살에 실려 얼토당토하는 지점까지 떠밀려온 순간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누구는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 시점은 불시에 생을 투과해 갈 것이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른 길이 시작되듯 삶은 연이어 이어질 테고 여전히 진행될 것이었다. 하란은 팔뚝에 기어오르는 소름처럼 냉소적인 비웃음을 흘렸으나 결과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손을 들어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별장에 들어서고 하란을 주시하던 눈빛이 있었다. 윤기 있는 목소리의 남자였다. 남자는 소설을 쓴다고 했다. 소설 쓰는 작업은 적막하다 했다. 하란은 남자가 쓴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또한 궁금하지도 않았다. 황금빛 들판에서 피리를 불고 적막하기 위해 산을 오르고 세월을 갉아먹는 일처럼 남자에게는 적막이 어울려 보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닌 살아있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는 남자.
잡지에 영화평이나 잡문 따위를 쓰며 나날을 베어먹고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피식 웃었다. 웃음 뒤에 배즙 같은 쓸쓸함이 아주 조금 배어나왔다. 그것은 두껍고 불안한 의식을 저변에 깐 시면의 밑바닥처럼 어둡고 질척한 블랙홀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남자의 방으로 스며든다. 비를 묻힌 몸으로 유성처럼 빠르게. 남자의 발은 맨발이다. 발가락 위로 숭숭 돋아오른 털들. 푸른 정맥이 불끈 솟은 남자의 흰 발은 청결하고 아름다웠다. 남자의 집은 김치찌개 냄새가 허공에 떠 있는 것 말고는 깔끔한 게 오히려 흠이라고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다. 직장을 나가는 아내가 언제 집을 치울 시간이나 둘까. 거실의 인테리어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연출했다. 머리를 따은 작은 여자아이가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퀼트 인형이 앙증맞게 걸린 문 사이드에 붙박이 그네가 매달려 있다. 아마 아이는 저 그네 위에서 그네를 탈 테지. 아빠 밀어줘. 너무 멀리 나가지 마라 하면서. 현관에 붙은 남자의 방은 상자처럼 작아서 아늑하다. 아내의 취향이 짐작된다.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남자는 집안 정리를 하는 모양이라고 하라는 생각했다. 아내가 나가고 난 자리를 하란을 기다리며 꼼꼼히 치우고 CD를 걸어놓고 찬물을 끓이는 남자의 섬세함을 느낀다. 남자는 콧등에 주름을 잡고 웃으려다가 말 듯하며 하란을 맞았다. 언제라야 이 무렴한 어색함에서 벗어날까. 참 이상해. 몹시 고통스러운 아픔을 꾹꾹 누르는 듯한 음성으로 낮고 심약하게 남자가 말해온다. 이제 만나기 시작한 지가 두세 달쯤 된 연인 같은 말투다. 우리가 예전에 꼭 이러고 살았던 것 같지 않어? 남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여전히 떨고 있는 낯선 음성. 하라는 왠지 그 말이 버겁게 느껴져 말허리를 자르며 새침한 표정으로 똑똑 끊어 발음한다. 밖에 비 와. 알아. 남자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면 하라는 못할지도 모른다. 남자와 함께 있으면 침묵 속에 있어도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방은 일담한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뭐가 좋을까? 남자가 CD 쪽으로 눈을 돌리며 하란의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려준다. 타닥 타닥. 빗소리만큼이나 평화롭고 아늑한 풍경은 하란이 태초 어느 때 그랬던 것 같은 미지의 세계에 안착했던 둥지였을까. 낮 속의 밤. 똑똑똑. 정적이 정적을 유혹하고 권태 혹은 반쯤은 절망을 닮은 멜로디가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오후 3시는 지나간다. 언제 비가 멎었는가. 오후의 햇살이 쨍하고 방으로 날카롭게 들이쳤다. 오후의 강한 햇살은 정통으로 하란의 이마를 찔렀다. 사기 조각에 발바닥을 찔렸을 때 같은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하란이 덕없이 놀라며 겁먹은 눈을 황망히 뜬다. 하란은 소리 없이 스며들 때와 반대로 황요히 남자 집을 나온다. 하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황히 계단을 내려온다. 뛸 듯이. 드디어 하란은 뛰기 시작한다.